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요. 바로 종묘 주변 고층 개발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최희영 문체부 장관일 텐데요. 자, 대법원이 건설을 막는 규제를 삭제하는 서울시 조례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장외설전 벌였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랍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나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이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에 판자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보다 보신 분들은 이것이 수도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리고 최희영 장관, 시장과 장관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박민영 대변인. 네. 근데 일단 대법원은 지금 문화유산 주변에 이 도시 개발권과 관련해서 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준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렇죠.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 장관이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종묘라고 하는 그런 문화재 가치를 더 보존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인근을 개발을 시켜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그런 부가가치가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랜드마크를 만든다라고 해서 종묘라고 하는 문화재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대형마트를 만들게 되면은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몰려서 전통시장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형마트 유동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묘라고 하는 이 문화재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인근 상권들은 모두 다 죽어 있고 이 종묘라고 하는 문화재 가치조차도 사실 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오히려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 부수적인 효과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결론이 난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모적인 논쟁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도 있습니다. 네. 그간 기업인 출신으로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로 비춰졌던 최희영 문체부 장관인데요. 대법원은 일단 서울시 손을 들어줬는데 성춘 부의장님, 일단 최희영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종묘뷰는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는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 거기에 이제 이거 건설을 막고 있던 그거를 삭제한 그거 조례가 괜찮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묘부를 여기 개발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 조례의 내용이 괜찮느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최 장관 입장에서는 아까 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본인들과 상의 없이 정할 수 있느냐. 최 장관 입장은 또 이걸 겁니다. 서울시 시의회는 어떻게 이 담당 부처인 자신들과 상의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 똑같이 양방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법의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겠다라고 최 장관이 또 작정을 하면 조례보다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부처가 협의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서울시와 지금 부처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사실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가 법률 개정,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막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 그 채를 제안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님. 네. 어제 상황을 보면 최 장관이 브리핑을 했고 그다음에 오 시장이 바로 기자회견 일정을 잡더라고요. 네. 성치훈 부의장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 시장 어제 입장을 들어보면 재개발 강행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렇죠. 저도 성 부의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이번에 조례 삭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문체부가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종묘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의 개발을 좀 관계 있게 서로 간에 조화롭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최희영 장관이 먼저 저는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장관이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뭐 어쨌든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형태로 서울시와의 협의 자체를 막는 듯한 이런 발언을 먼저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로서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도 더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요. 계속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장관이라든지 정부 부처 측에서 자꾸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문체부 장관의 입에서는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구잡이 난개발이다. 종묘의 가치를 더 키울 거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채널A 카메라에 잡힌 인근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해운 사고형 매몰비용 국가유서 청장 다 손해배상하라.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세계유산이라는 그 영향평가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미 유네스코의 그 권고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법을 어떻게 유네스코보다 더 위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청장님이면 그걸 가지고 유네스코랑 그래서 우리는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계획자 다 보냈어요. 이해를 하시려고 제가- 노력을 하셨나요? 예, 문체부에서는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인근 상인들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만약에 재개발을 막겠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례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법 개정을 통해서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최 장관이 먼저 시비를 걸었냐, 오 시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결국 예. 서울 시민 모든 국민들의 이로운 점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약간 너무 서로 각각의 부처와 지금 서울시 지자체가 감정이 너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상인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겠습니다만 예. 저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또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문화유산이라는 그런 그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뭐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최 장관 쪽 문체부 쪽에서 먼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버린 것. 지금 서울시의회 자체가 국민의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는 시작된 지금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종묘대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오세훈 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돌출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좀 엇박자가 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전현희 의원이 아마 이제 해제 논의, 근데 그것도 전제는 달았어요. 서울 환경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제한적으로 하자는 얘기 같고, 그러나 이제 저게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헌법기관이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민주당 당론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거는 이 민주당 전체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현희 의원은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전에 서울시에 개발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라도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아직은 당론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이게 혹시나 당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동산 돌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시장을 향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개인과는 엄청나게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저랑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죠. 오세훈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예.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박미영 대변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근데 일단은 좀 말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에서 지자체장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과는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과 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제4정당의 대표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이준석 네. 대표가요.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았었잖아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후보들의 선거비 보전마저 어려워지니까 사실 당세가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 직후에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여건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조금 더 적은 후보들과 얕은 층위에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얕은 연대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범보수 진영에서 좀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의견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특검 출석부터 다가오는 선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